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대표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재벌개혁과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첫 공식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재계는 새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귀국 후 조만간 경제인과 만나 새 정부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는 일단 간담회가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이틀에 걸쳐 열리는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 정부 경제 정책의 큰 줄기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에선 총수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전 정권에서 빚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만큼 총수 대신 전문 경영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 들어 재계 대표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4대 그룹 외에 중견그룹인 오뚜기가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업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쇼핑몰을 개장했습니다. 재래시장 유휴 공간에 들어선 이 쇼핑몰은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에 마련된 28 청춘 청년몰입니다.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 겁니다. 시장의 유휴 공간 600여 평방미터를 활용해 20여 개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특색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를 비롯해 목공예품 전시 판매, 즉석 사진관, 3D 프린팅 등 재래시장에 없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만큼 점포 임대료는 없고 월 10만 원 안팎의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아주 싸고 전통시장이라 그런지 유동인구가 아주 많아서 장사를 하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개점 초기인데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직 개업 초기라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수원시는 젊은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 어떤 여유 공간을 활용한 그 청년몰이라고 보시면. 수원시는 28 청춘 청년몰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과 추경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 등이 급변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상반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올해 전망은 올해 당초 전망이 2.6% 개선된 3.0%가 전망됩니다. 상반기에 성장을 주도한 수출과 투자 회복세가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추경 등 정책 효과를 통해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겁니다. 내년에도 소비 개선으로 성장률 3%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추경의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4만 명 늘어난 34만 명이 고용될 것으로 봤고 내년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가 더 늘어나 36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경기 하강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의 시행으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고 구조 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통상 전략에 공을 들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대비뿐 아니라 신규 FTA 체결과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의 선정 등으로 통상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국내 소비자 심리가 이번 달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고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취업 기회 전망은 110으로 한 달 사이 11포인트나 떨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 등의 고용인력 감축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일감 공백으로 결국 거제조선소의 2개 도크 가동을 중단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해상 플로팅 도크 1호기인 G1 도크가 이달 31일 선박 진수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 2년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 당분간 도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복지 정책을 이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국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5일 정오 무렵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큰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산업과 금융, 복지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고 또 이를 추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내일 정오 무렵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노믹스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예정인데 이를 뒷받침할 주거와 교육 등 복지 정책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역점을 둔 조정했던 방안, 또 공공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과 개혁, 또 새로운 정책 금융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와 조세 정책 개편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14개 대기업 경제인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수정해 발표합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집행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제시했던 2.6%보다 올려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내일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하반기 정책을 집행하고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새 정부는 가계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의료비를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돈은 덜 쓰고 국가가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를 100% 가입하도록 하는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연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가구는 전체의 19.3%,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이 같은 재난적 의료비 탓에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가계부담의 한 축으로 의료비를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2인실과 1인실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하루 8만 원 정도인 간병비를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나왔습니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무가입자는 100%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의무가입자의 100% 가입을 추진하고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함을 통해서 실업에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용살에서 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들에게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도 새로 만듭니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정부는 또 깐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낮춰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입자를 늘리는 등 계층마다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정부가 한 교실에서 교사 2명이 가르치는 1수업 2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또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를 올려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교육부문 경제정책 방향, 김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수업 2교사제는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 외에 또 한 명의 보조교사를 두는 수업 방식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연내 정책 연구를 통해 어느 학년 어느 과목에 적합한지를 따져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절반가량만 부담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유아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에서 지금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양극화에 따른 교육 투자의 격차로 무너진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의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교육급여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교의 경우 4만 1,200원, 중학교 9만 5,300원, 고등학교 152만 4천 원입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현장 체험 학습비와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도 모든 시도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해 학교 교과 과정 외에 리더십 프로그램과 1:1 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휴가철 특집 제2탄, 이 국내 알짜 휴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지라 오늘 주제가 특히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주제를 찾으면서 저도 금방이라도 휴가를 떠날 것처럼 정말 설렜었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소개할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 한낮의 폭염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인데요. 바로 동굴 탐험입니다. 이 동굴의 경우에 내부만 들어가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무더위에도 장시간 동안 이 동굴 안에서 서늘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어제 바다와 산림욕장을 소개를 했지만 동굴을 소개한다고 하니 또 이색적이네요. 안혜경 아나운서가 추천하는 동굴은 어딘가요? 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7-2018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된 적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환선굴입니다. 1997년 10월에 개방된 이 삼척 환선굴은요, 5억 3천만 년 전에 생겨났고요. 이 석회암 동굴로는 동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내부만 해도 폭 20에서 100m, 높이 20에서 30m 정도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총 길이는 6.2km지만요. 동굴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1.6km만 개방하고 있는데요. 대략 3-4시간 정도는 충분히 머물 수 있고요. 더위를 식힐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 환선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그 규모에 놀란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한여름에 가게 된다면 탁 트인 공간에서 시원함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어요. 맞습니다. 이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웅장하고요. 이 거대한 광장도 있습니다. 또 기이한 형상을 띤 종유석과 석순, 그리고 석주 등이 정말 즐비해 있고요.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경사가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환선굴이 위치한 덕항산이 꽤나 가파르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동굴이 그 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장에서 동굴 입구까지 걸어가기가 꽤나 힘들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는 모노레일이 운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굳이 땀을 흘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선굴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얼마인지도 또 궁금한데요. 네, 입장료는 4,500원입니다. 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하지만 기왕 삼척에 왔으니까 이 동굴 탐험을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은 지역의 대금굴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는 조금 비싼데요. 12,000원입니다. 이 환선굴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이 대금굴의 생태는 환선굴보다는 훨씬 더 멋집니다. 특히 대금굴의 경우에는요, 유난히 물이 많아서 물길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8m 높이의 비룡폭포 앞에 서면 정말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수 때문에 귓전이 멍멍할 정도라고 해요. 아, 그래요. 저는 다소 입장료가 비싸더라도 이 대금굴에 꼭 가보고 싶은데요. 폭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뻥 뚫릴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대금굴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시간이나 비용이 부족해서 삼척까지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이 서울에서도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 왠지 그곳이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바로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아닌가요? 땡, 아닙니다. 바로 신촌입니다. 신촌이요. 제가 알기로는 신촌에는 수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영장은 없지만요. 1년에 딱 한 번 이 신촌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틀이 있는데요. 바로 신촌 물총축제 때입니다. 올해는 이번 주 주말인 7월 29일에서 30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태국의 유명한 축제인 송크란 축제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합니다. 신촌 물총축제는요, 올해 벌써 5번째 행사를 맡고 있는데요. 축제로 대한민국을 더 즐겁게 만들자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신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물놀이 축제입니다. 네, 저도 뉴스로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 물총을 가지고 참가자들끼리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축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천동 연세로를 통제하고 이틀간 물놀이를 즐기는데 매년 색다른 테마로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올해는 더욱 이색적인데요. 바로 신촌의 불시착한 외계인과 이에 맞서는 지구인이라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언뜻 들으면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요. 외계군단이 퍼레이드 이후에 물의 여신을 납치하는 순간 지구인이 이에 맞서 물총대전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이날 연세로 중앙에는 원형 우주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우주선 중심으로 남쪽은 지구인존, 북쪽은 외계인존이 된다고 합니다. 곧 참가자들은 이 우주선에 맞서는 지구인이 되지만요. 워터 캐논과 워터 커튼, 그리고 워터 슬램, 워터 레이저 등을 맞으면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주제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도심 속에서도 이런 휴가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울 것 같은데 혹시 참가비는 없나요?
네, 물총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 역시 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충이 가능한데요. 단, 이 탈의실과 물품 보관소 이용은 11,900원으로 유료입니다. 이용권은 웹사이트나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모두 다 참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가봐야 되겠네요. 이 휴가철이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서 고민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요. 또 만약에 휴가를 못 간 분들이 있다면 주말에 잠시점을 내어서 나들이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폭염이지만 가족과 함께 알찬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